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Q&A를 할 건데 처음으로 제 남자친구랑 같이 Q&A를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해.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Q&A를 하기 전에 저희의 나이는 26이고요. 남자친구가 27살, 1살 차이 커플이에요. 그리고 연애 기간은 앞서 말했듯이 총 8년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쭉 롱런을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의 헤어진 기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계산하기 귀찮고 좀 유치하니까 그냥 그 사이의 기간을 빼고 쭉 합했을 때 8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올해 5월에 같이 동거를 시작하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커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데이트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면서 오래 연애를 했다고 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저것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또 인스타로 질문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이만큼이나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추려서 오늘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저희에게 제일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 역시나 첫 만남. 근데 이게 첫 만남에 대해 자세히 풀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첫 만남을 말하게 되면 남자친구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직까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샤이해서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신상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해운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었어요. 이제 어떻게 서로에게 반했는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멀리서 사람들을 봤을 때 도영이를 보면 딱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딱 이제 혼자 풍기는 게 있어. 아니 진짜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있잖아. 혼자 얼굴이 주먹만 해. 혼자 얼굴도 주먹만 하고 비율이 이제 워낙 차별화되어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딱 도영이밖에 안 보이는 그게 있어. 그래서 왜 반했냐고. 그냥 묘하게 엄청나게 끌리는 그런 게 있다니까. 일단 외관 자체가 너무 넘사벽으로 다르니까. 얼굴로 반했다. 맞아. 솔직하네. 맞아. 난 말빨. 오빠야가 말을 엄청 좀 둘이 있을 때 재치 있게 잘하잖아. 오빠야는 진짜 인싸였다 이가. 맞지? 저는 약간 아싸 느낌이었고 오빠야가 진짜 초인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말을 할 때 그 자연스러움과 웃겨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약간 사람이 말을 잘하면 호감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너무 잘해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의 첫인상. 첫인상은 난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해. 아니 그냥 살짝 보는 순간 뇌정지 왔다니까. 아 그래? 응. 첫눈에 반했어? 오빠야 첫인상 그냥 평범한 고딩이었는데. 특별할 게 없지. 맞아. 세 번째는 두 분도 썸을 탔는지, 썸 탈 때 설레던 것. 썸 오래 탔지 나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장거리 연애라서. 맞아. 이게 서로를 막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텀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썸 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오빠야가 나한테 호감이 좀 있어서 부산까지 계속 와줬던 거 아니야? 아유 호감이 없으면 부산까지 가겠어? 거기 왕복이 시간이 얼만데? 설레던 것. 그냥 그때는 전화만 해도 설레지. 카톡만 해도 설레고. 그냥 학교에서 점심시간 되잖아. 점심시간 되면 원래 친구들이랑 바로 모여서 밥 먹자 이거였는데 그때부터는 점심을 안 먹었어. 카톡하려고. 아 맞아. 오빠야 점심시간이랑 제 점심시간이랑 묘하게 좀 다르지 않았어? 한 10분에서 20분 갭이 있었던 거야. 그치. 뭔가 항상 오빠야가 내 점심시간을 먼저 기다려줬었던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점심시간 시작하잖아. 그럼 바로 매점 가서 일단 피자빵 하나 돌려와. 피자빵 하나 돌려온 다음에 바로 교실 들어와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카톡하는 거야. 밥을 포기했어? 한 2주는 안 먹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이건 처음 듣는 소리야. 나는 교복 입고 만났을 때. 나는 그때 되게 좋았어. 첫 데이트가 교복이었어. 그치. 뭔가 내 로망이었어. 교복을 입고 데이트하는 거. 재밌긴 했어. 연애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와 가장 설렌 순간. 나 이거 무조건 할 말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이거를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야기를 하는 설레는 썰이 있는데 난 진짜 그때 아직도 못 잊는다니까. 그만해.
아, 이건 진짜 드라마야. 저희가 몇 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엄청 하늘이 맑고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늘을 이렇게 딱 올려다봤는데 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 상황 자체도 너무 로맨틱했어. 그 약간 등산로 같은 산책길에 우리 둘밖에 없고 하늘에 별은 엄청 많이 보이고, 그때 저는 렌즈를 끼고 있었고 오빠야는 안경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와서 안 끼고 있어가지고 저만 시력이 좋아서 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늘을 딱 보고 오빠야 하늘에 별 진짜 많아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늘에 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 거기에서 그러면 손가락으로 한 뼘 정도 가면 별이 하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게 무슨 자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완전 이거 드라마. 완전.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완전 1차 설레 와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딱 해봐 빨리. 아니, 그렇게까지 했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무슨 자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는데 완전 100% 반했다니까? 아무튼 저는 이게 진짜 잊지 못할 두근두근 설레는 썰. 자, 그리고 중간에 헤어졌던 이유와 다시 만나게 된 이유.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바빴었거든요. 그냥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서로한테 좀 소홀해졌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소홀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잠깐 서로 할 일을 하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그때 좋게 헤어졌지 않아? 그치. 떨어져 있는 동안에서도 좀 서로를 그냥 계속 좋아했어요. 짜지자면 잠깐만 시간을 둔 거지 뭐. 그치.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치.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오빠야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좀 열심히 했지. 뭐라 해야 되지? 오래된 연인에게 연락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모르는 애를 처음부터 다시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처럼 오빠야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었죠. 딱 그때 모토가 그거였어. 연애 초기의 설레임을 다시 느끼게 해줘야지. 이거였어. 근데 진짜 설렜어. 잘 먹혔네. 완전 새로운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잘 됐네. 아, 이거부터 하자. 도영 언니 꼬신 비법. 이게 내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질문이 너무 많았어. 이거는 아까 전에 말을 잘하고 재밌게 잘한다는 거랑 살짝 일맥상통한데, 비법이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기 전에 있잖아. 데이트를 하기 전에 한 머릿속으로 10분이랑 20분 정도 대충 무슨 대화 주제를 꺼낼지 그냥 대화 주제를 머릿속으로 다 정해놓고 왔어. 아, 그래?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밌게 말할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일단 그냥 재밌게 떠들 목록이랑 막 개그 목록 같은 거 어느 정도 생각 다 해놓고 개그 목록 진짜. 아니 근데 오디오 비누텀에 그런 거 하나씩 쳐주면 좋다니까. 아, 그래?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법을 기른다. 맞아. 맞지? 그리고 다음은 서로의 좋은 점들과 가장 큰 단점. 먼저 서로의 좋은 점들. 도영이가 배려를 되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무슨 행동이든 하나하나를 할 때 자기가 행동을 한 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하나하나 미리 다 생각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부탁 같은 거 하나를 할 때도 보통 연인 사이면 부탁을 할 때 오빠야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영이 같은 경우는 오빠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되게 이제 듣는 사람이 편해지고 같이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나는 솔직히 오빠야 최고 장점은 그거 같아. 어떤 거? 엄청 많거든? 요리 잘하고 그런 거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박학다식하고, 저는 솔직히 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저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살면서 나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처음 오빠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 진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이나 토의 같은 게 가능하고, 또 저희 MBTI가 둘 다 INTP거든요. 그런 지적인 대화하는 거를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게 오빠야
오빠랑 연애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또 그 박학다식하다 했잖아요.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네이버를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오빠야 이거 뭐야? 하면 그거에 대해 다 말을 해주니까 오빠야 사귀고 나서 내가 검색하는 능력을 잃었어. 가끔씩 이제 오빠야도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하나씩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화가 왜 나?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아무튼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이야. 도영이의 최고 단점은 그거지. 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다 까먹어버려요. 아, 그거야? 진짜 그냥 무슨 말을 하든 그 자리에서 다 까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영아 이거 좀 치워줘 하면 응 하고 까먹어버린다던가 음식 같은 거를 먹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까먹고 가버린다던가. 이게 악의가 없어요. 진짜 기억이 나면 무조건 해요. 막 근데 일부러 하는 게 진짜 아닌데 근데 그거 알아? 뭐? 천재가 원래 잘 까먹는데 아니 이게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뇌가 효율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진짜 천재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잘 까먹고 중요한 것들을 저장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대. 아 진짜야. 알겠어. 그래도 막 치명적이진 않지? 그치.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나는 그거. 오빠야가 너무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요. 딱 그 시간 안에 끝내긴 해요. 하는데 뭔가 최대한 미뤘다가 진짜 한계에 급박했을 때 막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빠야가 편집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편집, 컷 편집 같은 것도 오빠야한테 맡길 때가 있는데 뭔가 나는 여유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 밤을 새서 이걸 다 했대요. 그러면 괜히 막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지. 아하. 내가 막 미안한 느낌이고. 근데 이게 좀 잦다 보니까 은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생각도 들어. 아씨 이렇게 막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면 차라리 미리 해가지고 주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그 정해진 일정 안에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8년 차인데 권태기 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권태기가 왔다면 그걸 극복하는 법. 따지자면 중간에 잠깐 헤어졌을 때? 아 그치.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권태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게 어찌됐건 서로 너무 사랑했잖아. 그치. 그때도. 진짜 그냥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일단 저희의 경험담으로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권태기가 오면 일단 어느 정도 서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없는 시간 동안 내가 더 행복한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있었던 시간들이 더 그립고 그때로 계속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지. 맞아. 맞지?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면 서로 설레나요. 아무래도 8년이나 봤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8년 정도 사귀었으면 설렐 때 호르몬이 분비될 수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성으로서의 설렘보다는 가족 같은 편안함? 그치. 그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우리 동생분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엄청 오랜 시간 연애를 했는데 이게 너무 가족같이 편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익숙해질수록 무뎌지는 건데 나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느껴지는 그 설렘이 좋은 건지 오래된 연인에게서 받는 그 가족 같은 편안함?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약간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솔직히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싶은지. 이건 진짜 근데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내 응. 입장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도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1도 안 들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아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도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아닐 것 같아. 난 그래. 누가 온다고 해도 나는 지금 오빠야랑 연애를 한 이 모습이 난 제일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오빠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 아니 진짜로 딱히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래? 응. 왜? 왜 안 해봐? 네가 내 입장이면 봐. 하게 되나? 참네. 자, 그럼 다음은 싸웠을 때 화해 방법. 저희는 일단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싸우고 나면은 해결이 날 때까지 대화를 해요, 보통. 거의 몫일 만큼. 근데 이게 막 진짜 싸우려고 막 이제 서로 짜증 높이고 찐텐 올리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톤 낮추고 서로 화내는 거 최대한 절제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누가 말 가로채면 지금 내 얘기 중이니까 내 얘기 먼저 하고 대답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서로 이성 가지고 대화하면서 푸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고도 안 풀리면 뭐 서로 각자 이제 방에 떨어져 있다던가 그러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먼저 화 풀린 사람이 나초를 보내요. 아 맞아. 근데 저희는 항상 떨어져 있을 때 안 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붙어 있다 보면 사소한 것들로 엄청 싸우게 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초한테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봐 이렇게 하면 얘가 툭툭툭툭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초를 보내서 나초를 만지다 보면 그 사람도 이제 화가 살짝 누그러들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는 화의 시그널이잖아. 맞아. 그치? 근데 화가 좀 나 있어도 나초가 와가지고 핥아주고 안기고 하면은 진짜 화가 툭 풀려요. 진짜. 카톡으로 싸웠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지? 가끔씩 카톡으로 싸우긴 하잖아. 보통 만나서 대화하면 바로 풀려, 카톡으로 싸운 건. 아 하긴 저희는 카톡으로 오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만나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말할 때 선 되게 지키는 거 확실해가지고 여태까지 서로한테 욕해보거나 막 상처 주게 찌르는 그런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 이게 나는 솔직히 그거 같아. 막 이성을 잃어서 막말을 했어, 이건 다 뻥이야. 얼마든지 이성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건 그냥 자기가 열받았어. 맞아. 못 참은 특히 거지. 막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 그 진짜 말이 안 돼. 제정신이 아니지. 그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치? 그런가 봐. 다음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럴 땐 필요하다 싶은 순간. 아까 전에 도영이가 배려를 자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배려가 짧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나를 위한 배려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은 이런 배려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오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처음에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외관을 100%로 보고 접근을 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애가 너무 진국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어. 나는 아플 때. 나 이제 내가 아플 때 오빠야가 없는 거 상상할 수 없어. 저는 되게 몸이 약하고 또 생리통도 엄청 심했어서 응급실을 진짜 자주 갔거든요. 단골 손님이지. 이게 사람이 제정신일 때는 누구 막 간호해주고 이게 가능한데 새벽에 한창 자다가 딱 깼을 때 제가 아파가지고 오빠야를 이렇게 오빠야 이렇게 깨우면 진짜 한 0.1초 만에 칼같이 딱 일어나서 왜? 어디 아파? 괜찮아? 병원 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거야.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자다가 깨는 건 진짜 무의식인데 그걸 듣자마자 0.1초 만에 바로 그렇게 해준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아직도 너무 고맙고 신기해. 그리고 또 제가 뭐 작년 걸렸을 때나 가끔씩 이렇게 토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이렇게 등 두드려주면서 막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응 시원하게 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가 어떤 상태든 그냥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편하게 해주고 한결같이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플 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거의 나 생리 딱 시작하면 오빠야 그때부터 우리 집에 와 있잖아. 그치, 거의 비상기간이라고 했지. 맞아. 고정 출장 기간. 그치. 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8년 동안 남자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나 근데 이거 말하면 또 울 수도 있어. 아니야, 안 울 거야. 좀 길어. 스토리가 길어. 한번 유튜브에서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했는데 제가 1년 정도 전에 어떠한 일로 마음에 병이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자존감이 엄청 높은 타입이거든요. 되게 내 자신과 나의 일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런 게 다 그냥 싫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싫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원래 누구한테 막 기대거나 누구한테 저의 깊은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라서 마음속 깊숙이 혼자 앓고 있었던 기간에 어떻게 하다가 오빠랑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이렇게 탁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싸우던 중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맞지? 좀 뭔가 이게 한 사람이 우울해하면 같이 붙어있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좀 저희가 다툼도 되게 많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난 세상이 싫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고 난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그거를 끝까지 그냥 묵묵히 다 들어주다가 제 말이 딱 끝나고 저를 이렇게 엄청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표정이 일그러졌어? 조용히 해. 감동적인 순간이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세상 모든 게 너한테 등을 돌려도 나 하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 뭔가 그게 좀 이상했어. 8년 동안 만난 사람이고 진짜 오래 봐온 사람이지만 그냥 그 말 하나로 모르겠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지. 약간 이 생각도 그때 나는 확 하게 됐달까. 오빠는 감동적이었던 거. 내 거보다 더 감동적이어야 돼. 도영이가 저희 가족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가족들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자친구들이나 보통 이런 자리 오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도 반대 입장에서 되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도영이는 자기가 먼저 오고 싶다고 자기가 먼저 말을 했거든요. 연애하던 초반부터 살짝살짝 오더니 올 때마다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애가 행동을 싹싹하고 이쁘게 잘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진짜 무슨 저보다 이뻐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막 장난으로 우리 딸을 사위가 가져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이 막 아니고 도영이가 딸인 것처럼.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게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권도영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짜증나게 하는 거 있으면 오빠가 가족들한테 다 일러요. 알지. 아니 근데 그럼 실제로 연락 와서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잘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 8년 연애 비결. 나는 아까 말한 배려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 나도 그냥 한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해주기. 무슨 일을 하든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할 행동 안 할 행동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배려가 제일 1순위인 것 같아. 상대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해도 되고. 맞아. 이게 근데 배려는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그 사람을 배려 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냥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배려하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기. 그것도 중요한 것 같다. 취미나 대화 코드. 그치. 저희는 이거 두 개가 너무 잘 맞아요. 솔직히 그 데이트라는 것도 맨날 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면 지겹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만 해도 재밌느냐.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진짜 한 3-4시간씩 떠들어도 계속 할 말이 생기고 그냥 이 사람이랑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손잡고 그냥 대화만 해도 나는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오빠는 어때? 나도 그 생각 똑같아. 그치? 둘이 무인도에 갇혀놓고 떠들기만 하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 취미 공유 그리고 대화 코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끝났다. 와! 자, 그럼 저희의 이 기나긴 8년간의 연애에 대한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고 뭐 도움을 받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에 이런 커플이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결혼하고 Q&A 한번 찍자. 한 3년 뒤에. 알겠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